네, 여러분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렇게 형성된 덩어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은 분자예요. 자, 공유결합 결과 분자를 이룬다. 이온결합 결과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공유결합 결과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공유결합 물질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요, 추가적으로 이 분자의 개념을 한번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3단원이 분자의 세계 배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공유 결합으로 분자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분자의 정의가 뭐냐면, 분자의 정의는 물질의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의 고유한 성질,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 이것이 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하고 좀 구분하기 위함이냐면 원자하고 좀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했었고요. 분자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결합으로 물질이 비로소 고유한 성질을 가지게 되었을 때의 기본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들의 공유 결합으로 분자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물질을 이루는 분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분자를 여러 개의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서 다원자 분자라고 불러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다룰 대부분의 분자들이 다원자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물, 이산화탄소, 설탕 등등등. 반면에 이것도 있습니다. 분자가 분명히 우리 공유결합으로 형성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원자, 단원자로만 이루어진 분자가 있어요. 자, 이 단원자 분자는 비활성 기체를 의미하거든요.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18족 원소들에 해당된다. 그치? 예를 들면 어떤 거?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비활성 기체들도 분자라고 분류를 해요. 왜 그러냐? 사실상 분자의 정의가 뭐였어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입자였잖아요. 헬륨, 네온, 아르곤은 물론 덩어리는 아니지만 원자 단독으로 존재하지만 각각이 고유한 기체로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분자라고 분류한다라는 거. 그래서 분자 나와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하는데 이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다원자 분자로 존재하고요. 예외적으로 단원자 분자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단원자 분자는 참고로 알아두고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아, 원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크게 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물의 화학식, 우리 괄호에 있는 화학식을 써줄 거거든요. 물의 화학식은 H2O.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랑 공유 결합으로 물 분자를 이루는 거죠. 물 분자의 화학식 분자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은요, CO2예요. 메테인은요, 여러분 각자 학습지에 잘 쓰고 있죠. CH4가 되겠습니다. 포도당은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포도당의 화학식은 C 6개, H 12개, 산소 6개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포도당 분자가 되겠습니다. 설탕은요, 설탕 선생님 한번 보고 할게요. 탄소가 12개고 수소가 22개, 그다음에 산소가 11개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가 먹는 설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원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덩어리를 분자라고 한다.
라는 거, 자,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 고체인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아까 공유결합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은 분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은 분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먼저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분자인 경우 고체니까 결정인데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결정이라서 분자 결정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분자들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 중에서도 당기는 힘, 인력에 의해서 분자들 사이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결정을 이루는 것을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고체인데, 예를 들어서 드라이 아이스, 이거 하나하나 덩어리가 뭐냐면 CO2 분자거든요. 그런데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분자 간 힘, 이거는 나중에 화투에서 배우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게 작용한다라고 정도 알아두면 돼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비교적 가까이에서 붙어 있으면서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거, 이게 드라이 아이스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도요. 아이오딘도 이거 하나하나가 아이오딘 분자예요. 이거 하나하나. 이 아이오딘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이게 아이오딘 분자 결정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분자를 먼저 이루고, 분자라는 건 기본 입자, 덩어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 하나하나 덩어리가 분자고, 이러한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이루고 있는 결정을 분자 결정이다 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은 이러한 분자 결정이 가능하려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 인력은, 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 있죠. 그럼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공유 결합의 인력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인력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성질에서 다루니까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공유 결정입니다. 공유 결정. 자, 여러분이 공유 결정은 더 이상 분자가 아니에요. 아까 분자는 기본적으로 입자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단위여야 하는데, 지금 보는 대표적인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는요, 딱 떨어지는 덩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쪽에 그릴 수 있고, 여기서도 이런 구조가 계속 형성이 돼요. 우리는 지금 일부만 그려놓은 거고, 이걸 그물 구조라고 해요. 마치 그물처럼 이렇게 계속 원자들이 공유 결합되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 결정 또는 분자를 이루지 못했다. 원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원자 결정이라고 불러요. 자, 개념을 보면 원자들이 분자를 이루지 않고 공유 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결정을 이룬 그것을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 부른다. 석영,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볼게요. 흑연, 이거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뭐다? 이거 점 하나하나가 탄소 원자가 되고요. 이 점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이 선 있죠? 점들을 연결하고 있는 선, 이거 하나하나가 공유 결합인 거고요. 여기서 분자는 형성되지 못했다. 공유 결합으로서 그물 구조로 끝없이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공유 결정이다.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도요. 각각이 탄소 원자예요. 탄소 원자와 원자가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유 결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에요. 용해성이라는 건 잘 녹는지 여부고, 물에 대해서 잘 녹는지 물어봤는데, 대부분은 분자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다는 건 우리 이온 결정처럼 양이온, 음이온이 되어서 물 분자에 잘 둘러싸여져야 하는데, 분자는 기본적으로 물에 잘 둘러싸이지 않기 때문에 용해성이 적어요.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 우리 이거 할 때는 예외적인 경우도 잘 기억을 해둘게요. HCl과 Na3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아요. 녹으면서 이온화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잘 녹는다. 예를 들어서 HCl은 물과 잘 녹아서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수소 이온이라고 표시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잘 이온화되어요. 그래서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서 산성 물질을 띠는, 그래서 이게 물에 녹힌 염화수소가 염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NH3, 자, NH3 암모니아가 물하고 녹으면요, 이거는 NH4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서 염기성 물질을 띠게 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잘 녹아요. 물론 이제 약한 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산으로 작용하고 염기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이온화될 수 있다는 건 물에 잘 녹는다라는 뜻이라서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이러한 물질들은 물에 잘 녹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결정에 힘을 가했을 때예요. 아까 우리가 결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분자를 이루고 분자 간 힘으로 결정을 가지고 있는 분자 결정과 원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공유 결정이 있었어요. 이때 힘을 가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인력을 끊고 깨지게 되는 건데 분자 결정은요 쉽게 깨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라이 아이스나 얼음 같은 거를 망치로 쾅 하고 쳤어요. 얼음 깨지죠? 쉽게 깨져요. 그런데 반면에 공유결정 다이아몬드 망치로 깨면 망치가 깨집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정은 잘 안 깨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어디가 끊어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먼저 공유결정은요. 공유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원자 사이의 인력, 이게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했죠. 이 공유결합을 끊어낼 정도의 힘이 있어야 깨지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강해서 매우 단단한 게 공유결정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분자결정은 이미 공유결합으로 분자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결정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 이건 공유결합에 비해서 매우 약한 인력이라고 했어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 공유결합에 비해 약하다. 그래서 망치로 쾅 치면 쉽게 부스러진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각각 결정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를 해두십시오. 자, 다음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에요. 녹는 점, 끓는 점도 각각 나누어서 볼 건데 먼저 분자 결정은요. 아까 이산화탄소, 아이오딘 이런 분자 결정 다루었었죠. 그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승화성 물질입니다. 자, 승화성 물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승하가 상태 변화 다룰 때 언급되죠. 뭐에서 뭐로 바뀌는 게 승화죠? 맞아요.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를 승화라고 하죠. 드라이 아이스 보면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할 때 드라이 아이스 같이 파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바뀌죠. 그러한 물질을 승화성 물질이라고 해요. 왜 그게 가능하냐? 바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약하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 주어도 쉽게 끊어져서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액체 또는 기체로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녹고 쉽게 끓는다. 자, 반면에 공유 결정은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 사이의 결합,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했죠. 이 공유 결합을 끊는 것이 끊을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때까지의 온도가 녹는 점, 그 이상이 끓는 점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 밑줄 치고 전기전도성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맞아, 기억하고 있죠. 입자, 어떤 입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뭐까지 하고 있을 때 전기전도성이 있다? 맞아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자, 그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 또는 결정이죠.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죠. 분자 결정 또는 그 원자 결정이죠. 여기에서는 전하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고체 액체에서 액체가 되어도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좀 별표 쳐줄게요. 예외이지만 중요해서요. 흑연, 연필심이죠. 흑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전부 탄소 동소체인데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인데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냐? 얘네들의 그 구조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자라고 하는 전하를 띤 입자죠. 음전하를 띤 입자. 전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따로 있어서 얘네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대신에 같은 탄소 동소체라도 다이아몬드는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 예외까지 포함해서 전기전도성을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금속결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결합의 핵심은 자유전자이고요. 이 자유전자로 인해서 금속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자유전자라는 거는요.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예요. 자, 어떤 전자냐? 금속이 가지고 있었던 최외각 전자 있죠. 최외각 전자는 비교적 다른 원자들보다 원자 핵에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입니다. 따라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던 최외각 전자가 떨어져 나와요.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해요. 왜 자유전자라고 하냐면 금속 양이온이 있을 때 이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전자를 뭐라고 한다? 자유전자라고 한다. 자, 여기 그림 보면요. 이게 금속 원자의 금속 결합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음전하를 띤 입자, 이게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얘네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이런 뜻이고요. 그 플러스로 표시된 건 금속의 원자 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 결합이라는 건요. 금속 양이온과 양이온이니까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자유전자,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이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금속 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러한 원자 핵을 이렇게 잘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자유전자가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금속의 특징 한번 다루어 볼게요.
금속의 특징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속 전기가 잘 통할까 안 통할까? 그 전기가 잘 통하려면 전하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하를 띤 입자가 바로 자유전자죠. 자유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공급해 주면 자유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원래는 방향성이 없었는데 자유전자가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보시고요. 여기서 단 주의할 거는 핵은 그 금속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열전도성. 이 열전도성도 좋아요. 금속은 이제 전기뿐만 아니라 열도 잘 전도시키는데 그 이유는요, 역시 자유전자에 있습니다. 이 자유전자가요, 열 에너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운반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열전도성도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뽑힘성과 퍼짐성. 자, 뽑히는 건 가늘게 이 금속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펴짐성은 얇게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임개 붙일 때 얇게 펴야 되죠. 그래서 붙임개 전성입니다. 가늘게 뽑히는 거는 연성이고요. 펴지는 거, 넓게 펴지는 건 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연성과 전성이 있어요. 금속은. 아까 비금속들끼리의 결합, 공유 결합은 망치로 치면 깨지거나 아니면 아예 뭐 끄떡도 안 하거나 이랬다면 금속은 힘을 딱 가하면 이렇게 밀려도 계속 금속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펼 수 있고 가늘게 뽑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뭐 때문이다? 맞아요.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아까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계속 결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장신구들, 목걸이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전자가 있음으로 해서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있고요. 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끊어내어야만 녹는단 말이죠. 끓는단 말이죠. 따라서 쉽지 않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대부분 결정, 고체 상태로 상온에서 존재한다는 거고요.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건 수은이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표 정리해 볼게요. 자,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입니다. 먼저 이온 결합부터 한번 볼게요. 이온 결합을 하면 이온 결정이 만들어지고 구성 입자는 양이온, 음이온이죠. 둘 사이의 인력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끊기가 쉽지 않아요.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전기전도성, 고체일 때는 없는데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전류 잘 흐를 수 있다고 했죠. 양이온, 음이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 예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유결정이에요. 공유결합은 분자결정과 공유결정이 있어요. 분자결정은 분자를 형성하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약한 힘으로 결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고 승화성이 있다.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전기전도성 없다. 물론 예외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얼음과 아이오딘이 예시입니다. 공유결정은요. 원자, 여기선 분자 형성 아닙니다. 그렇죠? 원자들이 그물 형식으로 그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걸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녹는 점이 높고 단단하다.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전기전도성 없는데 여기서 예외 대표적으로 흑연은 전류 잘 통하는 공유 결정이다라는 거 주의하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석영 이게 공유 결정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결합, 금속 결정을 이루고요. 금속 양이온과 금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원자과 전자, 자유전자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끊기가 쉽지 않다. 녹는 점 높고요. 그다음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